여러분께 크기가 중요하다면 미리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아주 커다란 은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천억 개의 별을 거느린 우리 은하는 질량으로는 아마 국소은하군에서 최대, 직경으로는 안드로메다 은하 다음으로 큰 크기를 자랑하는 은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우주에는 훨씬 큰 은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우주에서 가장 큰 은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은하 측정. 우선은 은하를 측정하는 게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취급하는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파라미터란 질량 혹은 길이, 폭, 높이, 직경이라고 하는 직선적인 치수를 말합니다. 직선적인 치수는 예를 들어 길이의 경우 끝에서 끝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다만 우주에 있는 물체의 경우 지름과 같은 간단한 치수조차 명확하게 잴 수 없는데요. 우선 은하는 대부분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하의 가장자리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특정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는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가장자리가 흐릿해서 직경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그 때문에 과학자들은 기준으로서 밝기가 일정한 곳을 선으로 묶은 등위도선의 직경을 채용했습니다. 직선적인 치수를 특정하려면 망원경을 사용하여 시직경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시직경과 목표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면 은하의 길이와 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SF 영화나 소설 팬들에게는 친숙한 광년이나 파섹이라는 단위로 나타납니다. 타겟의 크기를 측정하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적색편이나 별의 자전 속도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조합하면 먼 우주에 있는 천체의 크기나 질량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를 계측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건 우리가 지금 은하 안에 있어 바깥쪽에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은하의 등위도선 직경은 대략 87,000광년, 즉 26kPa임을 밝혀낸 것이죠. 또한 은하계의 질량은 태양의 1조 1,500억 배에 해당합니다. 이것으로 기준이 되는 수치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제로 큰 은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SO 306-17 길이 100만 광년을 넘는 은하는 지금까지 10여 개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비둘기 자리에 있는 ESO 306-17입니다. 이 은하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 촬영되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가 일대에서 고립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로 보면 이 은하는 다른 밝은 은하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은하들이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반면 ESO 306-17은 그보다 훨씬 멀리에 있습니다. 그 길이는 107만 광년, 폭은 7억 600만 광년으로 지구에서 5억 광년 거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은하가 우주에서 고립 상태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인근 은하를 마구잡이로 삼키면서 이렇게 거대해졌을 거로 추정되는데 이 우주의 먹성에 계속 항거하는 먹히기 직전의 외소 은하액이 아직 근처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천문학자들은 그것들을 관측하여 우주 향연의 흔적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ESO 383-76 ESO 383-76은 천문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은하 중 최대 또는 적어도 최대급의 은하입니다. 이 거대 은하의 길이는 176만 4천 광년, 폭은 88만 2천 광년입니다. 길쭉한 타원 은하로 우리 은하와 비교하면 길이는 20배, 폭은 10배입니다. 지구에서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으로 6억 5,40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이죠.
ESO 383-76은 아벨 357일 은하단의 지보라고도 할 수 있는 은하로 X선대에서는 6번째로 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74년 처음 발견된 이후 이 은하는 여러 차례 조사되어 1990년대에는 1314개의 유사 천체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들 천체를 관찰한 결과 우리 은하 및 기타 은하를 끌어당기는 그레이트 어트랙터의 존재가 증명되었습니다. 이 은하의 질량은 태양의 230조 배인데요. 이는 우리 은하의 200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은하에는 헤일로라고 하는 구형의 외곽이 있는데 그곳에는 가스나 암흑물질 그리고 이 은하와 중력으로 연결된 별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각종 추산에 따르면 ESO 383-76의 헤일로는 200만 광년에 걸쳐 퍼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우주의 영역으로 양대 은하 사이에 있는 공간을 완전히 채워버릴 정도의 크기입니다. IC1101 IC1101은 1790년 6월 19일 영국 과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된 대형 은하입니다. 허셜의 불완전한 망원경으로도 보였다는 건 정말 큰 은하였다는 뜻인데요. IC1101 은하는 지구에서 천여 자리 방향으로 11억 5천만 광년에 있는 아벨 2029 은하단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밤하늘에서도 꽤 활발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1101은 이 은하단이 생겼을 때부터 존재했을 겁니다. 또한 탄생 이후 주변 은하들과 상호작용이나 합체를 10회 이상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초거대 렌즈형 은하 IC1101의 등위도선 직경은 약 40만 광년에서 55만 광년입니다. 이는 우리 은하의 5배에서 6배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최대치인 것은 아닙니다. 우주에는 이보다 더 큰 은하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IC1101은 왜 이번 랭킹에 들어간 걸까요? 우선 이 은하는 인터넷상에서 2022년까지 우주 최대의 은하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평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 은하의 헤일로와 다른 은하의 등위도선 직경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이죠. 각종 추산에 따르면 IC1101의 헤일로는 400만 광년에서 600만 광년입니다. 게다가 본체에 대해 20도 기울어져 있으므로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이상을 관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는 가장 큰 은하가 아니며 직경으로는 상위 50위에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에는 관측사상 최대의 블랙홀과 가장 큰 은하핵이 있습니다. 또한 헤일로의 이상은 은하 핵에 뭔가 질량이 큰 무언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건 흡수된 동반 은하의 잔해일지도 모릅니다. 즉, 호기심 많은 천문학자를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알키오네우스 2022년 라이덴 천문대 마틴 오웨이가 이끄는 연구팀이 염소자리 방향에 있는 전파은하 알키오네우스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알키오네우스는 지구에서 35억 광년 거리에 있는 전파은하인데요. 언뜻 보면 아무 특징 없는 은하처럼 보입니다. 이 은하의 질량은 태양의 2,400억 배로 우리 은하의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또한 길이는 24만 2천 광년으로 그리 큰 것도 아닙니다. 확실히 지름은 우리 은하의 3배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보다 더 큰 은하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이 은하의 폭은 15만 5천 광년으로 역시 거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의도로 순위를 매긴 걸까요? 그리고 왜 알키오네우스는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알키오네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어머니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서 작은 아기가 태어날 리가 없겠죠? 알키오네우스는 거인이었으며 그의 이름을 딴 이 은하 또한 나름대로 거인입니다.
이 은하는 관측사상 최대급의 은하입니다. 적어도 전파로브의 폭만을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는 2개의 전파로브가 있는데요. 그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는 1600만 광년으로 우리 은하의 160배에 해당합니다. 이들 전파로브는 은하의 중심에 있는 거대 블랙홀 Z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날개가 우주 공간에 이렇게 펼쳐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선 과학자들이 알아내기 위해 노력 중이니 언젠가는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건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무엇을 보여드릴까 하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 영상도 끝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과는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